네덜란드에만 존재하는 24가지 독특한 것들. 네덜란드의 감옥은 수감자가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한다. 풍차와 튤립의 나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국가 애국가. 네덜란드는 수많은 흥미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여러분이 탐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비용 제로의 네덜란드 여행에 함께 떠나 이 나라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해보자. 번호 24. 유럽에서 가장 좁은 정면을 가진 집. 암스테르담을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운하와 거리 주변에 들어선 아름다운 역사적 건물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건물들은 정면이 특히 좁고 높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 집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넓고 길어진다. 이 도시에 세계에서 가장 좁은 정면을 가진 집도 있다. 에 위치하며 폭이 단 1.06m에 불과하다. 집의 뒷부분 전체도 정문보다 약간 넓을 뿐이다. 암스테르담의 많은 집들은 위층으로 갈수록 창문이 작아져 집이 더 높아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준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집들을 자세히 보면 지붕에 갈고리가 설치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갈고리는 크고 무거운 물건을 위층으로 올리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주민들이 좁고 가파른 나선형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물건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번호 23. 목재 기둥 위에 지어진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토양에 밀도가 높은 점토층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깊이 약 10m 이상의 모래층에 박힌 목재 기둥 위에 지어진다. 보통 한 집은 약 10개의 목재 기둥 위에 세워지지만 더 큰 건물은 수천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왕궁은 13,659개의 목재 기둥 위에 세워져 있고 암스테르담 중앙역은 9,000개 이상의 목재 기둥으로 지지되고 있다. 번호 22.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애국가. 빌헬무스 반 나소위에, 윌헬무트 반 나소우에. 일반적으로 빌헬무스 윌헬무스라고 불리는 이 애국가는 1572년에 탄생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애국가이다. 대부분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음악이 시작되면 기꺼이 노래를 부른다. 빌헬무스의 공식 가사는 고대 네덜란드어로 작성되어 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각 연이 첫 글자를 연결하면 빌헬무스 반 나소위에라는 이름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는 오렌지 나소 왕조의 첫 번째 왕 이름이다. 네덜란드 인구의 약 40%가 하루의 평균 세에서 4잔의 커피를 마신다. 도시에서는 커피숍이 퇴근 후나 점심시간에 만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로 매우 인기가 있다. 네덜란드 전체 커피숍의 약 3분의 1이 암스테르담에 위치해 있어 이 도시를 나라의 커피 수도로 만든다. 국제커피기구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커피 소비량이 가장 많은 20개국 중 5번째를 차지한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4잔, 연간 약 150리터의 커피를 소비한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아침, 휴식 시간, 오후,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를 즐긴다. 이들은 커피를 매우 좋아하여 종종 이를 바게트로스트라고 부르며 이는 작은 위안을 뜻한다. 네덜란드가 가진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2001년 세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라는 점이다. 이 나라는 혁신과 인간성을 위한 선도적인 법률 제정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첫 동성 결혼은 2001년 4월 1일에 진행되었으며 많은 동성 커플이 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두 사람 중 한 명이 네덜란드 시민이거나 네덜란드에 거주해야 하며 결혼 가능 연령은 18세 또는 부모 동의 시 18세 미만이다. 2001년 네덜란드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된 이후 많은 나라들이 이를 따라 법률을 제정했다. 이는 LGBTQ 커뮤니티에 대한 법적 존중과 보호를 반영한다. 놀랍게도 네덜란드에는 길거리를 배회하는 유기묘나 유기견이 없다. 이는 최근 정부가 확인한 사실로 모든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동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며 동물 학대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했다. 네덜란드는 배울 점이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나라가 아닐까? 키가 큰 파트너를 찾고 있다면 네덜란드로 가는 티켓을 추천한다. 18세기 당시 네덜란드 병사들의 평균 키는 165cm로 유럽 평균보다 낮았다. 150년 동안 이들의 키는 20cm 이상 증가했다. 현재 네덜란드 사람들은 평균 키가
183.8cm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과학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람들의 키가 큰 이유는 자연 선택과 더불어 유리한 환경 조건 때문이다. 이들은 행복하고 낙관적인 삶을 살며 건강을 우선시한다. 이와 더불어 우유 섭취 습관도 키를 키우는데 큰 영향을 준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는 EU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로 꼽힌다. 번호 17. 세계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은 나라.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네덜란드는 세계에서 자전거 보유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교통체증도 없고 주차 공간을 찾을 필요도 없으며 탄소 배출로 고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자전거 타기는 걷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입니다. 심지어 총리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합니다. 17만 명의 인구를 가진 네덜란드에는 2,300만 대의 자전거가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36% 이상이 자전거를 주요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며 1년에 네덜란드 사람이 자전거로 이동하는 거리는 기차로 이동하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출퇴근, 학교, 여행 등 다양한 목적에 따라 자전거를 한 대에서 3대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자전거가 전용 차선으로 우선권을 갖는 모습을 보면 놀라지 마세요. 현지인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양한 장소를 탐험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번호 16. 수감자가 부족해 문을 닫은 감옥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수감자 부족으로 인해 감옥을 폐쇄해야 했습니다. 2013년 범죄가 적어서 감옥 운영이 필요 없었던 네덜란드는 19개의 감옥을 폐쇄했습니다. 감옥은 텅 비어 있다가 2016년 9월 암스테르담이 노르웨이에서 240명의 수감자를 수입하면서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네덜란드의 낮은 범죄율은 수감자들이 사회에 재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전자 감시 시스템 덕분입니다. 전자 발목 밴드는 수감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08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자 발목 밴드 감시는 전통적인 감시 방법보다 재범률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감옥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대신 네덜란드 수감자들은 노동을 통해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얻습니다. 17만 명의 인구를 가진 네덜란드의 수감자 수는 11,600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69명의 수감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716명의 수감자를 보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독특하면서도 흥미로운 네덜란드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번호 15. 도로가 없는 마을. 어린 시절 동화와 마법의 나라에 매료되었던 사람이라면 히트호른 마을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은 네덜란드 오버레이설 주에 위치한 작은 역사적 마을로 평화로운 아름다움이 디즈니 동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름다운 운하와 수백 개의 나무다리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가진 이곳은 북쪽의 베니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베니스와 달리 이 마을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초가지붕을 가진 집들은 구불구불한 운하를 따라 지어져 있으며 170개 이상의 나무 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히트호른에서는 자동차를 볼 수 없으며 주요 교통수단은 배입니다. 방문객들은 모두 차를 마을 밖에 두고 위스퍼 보트라고 불리는 소음 없는 배를 빌려야 합니다. 약 2,600명의 주민들이 화려한 꽃들로 둘러싸인 정원이 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너무 조용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는 다양한 새들의 울음소리일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상적인 마을에서 살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번호 14. 휘발유와 디젤 차량 금지. 이 사실만 들어도 네덜란드가 환경보호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정부는 202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나 태양광 차량에는 세금 면제를 제공하여 비용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 정책은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만합니다. 번호 13. 해수면 아래에 있는 나라.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나라로 국토의 26%가 해수면 아래에 있으며 인구의 60%가 해수면보다
최대 5m 낮은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지점은 발서르베르흐로 해발 고도 322m에 불과하며 가장 낮은 지점은 자위트플라스폴더로 해수면에서 7m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스키폴 공항도 해수면보다 3m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행히 네덜란드는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지 않아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고도 덕분에 네덜란드는 광범위한 운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음에 공유할 흥미로운 사실과도 연결됩니다. 번호 12. 암스테르담, 베니스보다 많은 운하와 파리보다 많은 다리.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수많은 운하와 다리로 유명합니다. 암스테르담에서는 5분 이상 걷다 보면 다리를 건너거나 운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 165개의 운하와 1281개의 다리가 있으며 운하 벨트 주변에만 약 80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 어촌으로 시작해 마을, 도시로 발전하면서 도시 내부 및 외부와의 교통 및 무역을 위해 복잡한 운하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운하 시스템은 도시를 90개의 작은 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하와 다리가 만드는 풍경은 도시 곳곳에서 독특한 경관을 제공합니다. 운하는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바로 하우스보트의 기반 역할을 합니다. 운하와 암스텔 강을 따라 자리 잡은 하우스보트는 콘크리트 부유물 위에 지어졌으며 욕실, 주방, 침실 등 일반 주택과 동일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2,500가의 이상의 하우스보트가 있으며 일부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길고양이를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는 캣보트라는 하우스보트도 있습니다. 이 사실이 흥미롭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제 네덜란드에 대한 다음 흥미로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네덜란드의 상징, 풍차입니다. 네덜란드는 풍차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별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풍차는 이 나라의 자랑이자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형을 가진 네덜란드에서 풍차는 마치 조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최초의 풍차는 곡물을 갈고 물을 퍼내기 위해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사람들은 관계와 홍수 조절을 위해 풍차를 개량했습니다. 풍차는 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자한세 스칸스와 킨더다이크 풍차 마을이 유명합니다. 현재 네덜란드에는 약 1,100여 종의 풍차가 있으며 300년이 넘은 풍차들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0번째, 튤립. 네덜란드의 국화는 아닙니다. 튤립은 네덜란드의 국화로 알려져 있지만 원산지는 네덜란드가 아닙니다. 튤립은 네팔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세계 최대 튤립 생산 및 수출국으로 튤립의 나라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16세기 유럽에 소개된 이후 튤립은 네덜란드의 상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는 약 3,000종의 튤립이 있으며 1만 종 이상의 품종이 재배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튤립은 빨강, 노랑, 흰색, 분홍, 주황, 보라, 초록, 검정 등 다양한 색상과 혼합된 색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서 가장 흔하고 유명한 색상은 빨강, 노랑, 흰색입니다. 매년 봄 유럽 최대의 꽃 축제인 코에켄호프 꽃 축제가 열리며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은 약 100여 종의 사색 50만 송이 튤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튤립 축제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9번째, 주황색 당근의 기원은 네덜란드입니다. 당근이 주황색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기원이 네덜란드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야생 당근은 원래 흰색이나 연한 노란색이었으며 약 5,000년 전 페르시아 고원에서 사람들이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보라색과 노란색 품종이 생겨났습니다. 주황색 당근의 기원은 네덜란드 혁명의 영웅 오라네공 빌럼과 관련이 있습니다. 1166년에 시작된 네덜란드 독립전쟁 당시 오라네공 빌럼은 네덜란드 국민을 이끌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네덜란드 공화국을 건국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당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네덜란드 농부들은 당근에 주황색을 부여하는 식물 색소인 베타카로틴을 함유한 당근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농부들은 영웅 빌럼을 기리기 위해 이 당근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황색 당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번호 8. 네덜란드의 7만 5천 개 전기차 충전소. 네덜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거리 모퉁이에서 전기차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나라에는 유럽연합 전체 충전소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만 5천 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교통 시스템을 목표로 한 결과입니다. 휘발유 차량에서 전기차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충전소가 밀집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충전소는 간단한 스와이프 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모든 전기차 사용자가 집에서 200m 이내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의 전기차 소유자는 자체 충전소를 갖추고 있으며 이 중 75%는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호 7. 세계 최대 꽃 수출국. 네덜란드는 세계의 꽃집으로 불립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 세계 꽃 구근의 80%를 생산하며 꽃 산업은 국내 GDP의 5% 이상을 차지합니다. 네덜란드는 전 세계 튤립밭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약 4억 3천만 개의 튤립 구근이 11,000헥타르에서 생산됩니다. 꽃은 또한 네덜란드의 주요 관광 명소 중 하나로 매년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꽃밭을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습니다. 특히 하를럼 지역은 화려한 꽃밭과 꽃 퍼레이드로 유명한 최고의 장소 중 하나입니다. 번호 6. 여전히 흔한 가정분만. 네덜란드는 가정분만을 선택하는 몇 안 되는 서구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20%의 출산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이 비율이 약 2%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정분만이 여전히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네덜란드 건강보험이 가정분만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병원분만은 의료적 필요가 있을 때만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산모가 산부인과 의사보다는 조산사와 더 많이 접촉합니다. 임신 중 당뇨병과 같은 특정 문제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 예약도 사전에 하지 않으며 병원의 당일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출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번호 5.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을 발명한 네덜란드. 놀랍게도 세계 최초의 주식시장은 16세기 초, 그러니까 1902년에 네덜란드의 입법자와 기업가들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주식시장에 공식적으로 상장된 최초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1611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동인도 회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번호 4. 네덜란드의 감초 소비량 세계 최고. 감초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감초를 좋아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초 애호가라면 네덜란드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연간 약 3,200만 킬로그램의 감초가 소비됩니다. 이는 1인당 2kg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감초 소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초는 네덜란드 슈퍼마켓과 사탕 가게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겸증 특성과 기타 건강상의 이점으로 인해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초를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하지만 과도한 섭취는 간과 심혈관계에 해로울 수 있으며 고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욕실에 가족이나 친구의 초상화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독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네덜란드의 독특한 문화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요한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 욕실에 달력을 걸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달력은 흔히 생일 달력이라고 불리며 한 해 동안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생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달력이 매년 교체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일과 연도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두면 해마다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일은 변하지 않으므로 달력은 매년 같은 날을 표시합니다. 그렇다면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욕실에 달력을 두는 걸까요? 현지인들에 따르면 화장실은 매일 사용하는 공간으로 일정 시간을 보내게 되는 장소입니다. 이 공간에서 지루함을 달래는 동시에 달력을 보며 주변 사람들의 생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는 유용한 방식입니다.
특히 네덜란드에서는 소중한 이들의 생일을 잇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네덜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국경일 중 하나는 왕의 날입니다. 이날은 빌럼 알렉산더 국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로 1885년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빌헬미나 공주가 왕위에 오르면서 여왕의 날로 불리게 되었고 2013년 빌헬미나가 퇴위하고 빌럼 알렉산더에게 왕위가 계승되면서 왕의 날로 변경되었습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날 주황색 옷을 입고 퍼레이드에 참여하거나 중고 장난감, 음반, 책 등을 판매하는 큰 거리 시장에 참여합니다. 또한 하루 종일 파티와 축제가 열리며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로 물듭니다. 네덜란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진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진이 발명되어 영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소화불량과 담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건강상의 효능을 위해 주니퍼 베리가 혼합물에 첨가되었습니다. 이로써 네덜란드와 관련된 24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자전거를 보유한 나라부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들이 사는 나라까지 네덜란드는 놀라운 매력을 가진 곳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다음 콘텐츠에서도 만나요.